모든 사물은 짝을 이루어 존재해요. 그 이유는 대자연의 섭리가 평등이라는 원칙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물이 만나면 더 많지도 덜하지도 않은 완전한 평형에 도달해요.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단순히 서로 반대라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성질을 지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유한 성질을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음은 음다운 성질을, 양은 양다운 성질을 지녀요.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명칭을 바꿀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쪽과 서쪽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합치면 중성, 평등, 균형, 대칭이 돼요.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지요. 이런 균형은 시비를 붙일 필요가 없는 자연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짝이 나뉘어 있을 때는 방향 외에도 특유의 성질이 나타나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양, 서쪽은 음이 되는 거예요. 서쪽을 양이라 하거나 동쪽을 음이라 부르면 질서가 어그러져 버려요. 음양은 이유가 있는 명칭이니까요. 음양은 짝의 성분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반쪽이 아니에요. 음양은 스스로 분명한 뜻을 가진 존재예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다면 높은 곳이 양이에요. 여름과 겨울 중에서는 여름이 양이에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남자가 양이에요. 이렇듯 음양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감각을 열어봐요. 여름, 동쪽, 높은 곳, 남자. 이들의 공통된 느낌, 어렴풋이 다가오나요? 양이란 무엇일까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양일까요? 그렇죠. 부자가 양이에요. 양이란 개념은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처음부터 이 개념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저 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짝의 한쪽이 다른 쪽과 현저히 다름을 느꼈지요.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선각자가 등장했어요. 여름, 남자, 부자, 밝음, 기쁨 같은 사물들을 바라보며 그 공통된 성질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양이라는 단어 없이 이 사물들을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더 깊이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음양이라는 개념은 개별 사물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음양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 여름, 동쪽, 부자, 높은 곳, 남자, 이들의 공통된 성질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사물을
음량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음과 양은 값이 똑같을까? 하지만 다행히 성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겨주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 명제가 될 거예요.